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제 입에 올릴 때 사실 예. 정치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다룰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 봉합된 이후에 바로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오다 보니까 예. 뉴스공장과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가치나 이익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선배는 옆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둘이 친한 건 맞죠. 네. 오랫동안 그야말로 사선을 같이 넘나들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교류했으니까 당연히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수는 있죠. 그리고 누구는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김어준 그럼요. 공장장 당연합니다. 입장에서. 네. 근데 그날 그 당정청 협의안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나와서 당 대표가 말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의문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안이잖아요. 가장 대통령을 그 지지했고 뽑아줬던 사람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보다 더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식 코스피 6천 원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검찰 개혁을 검찰의 악행을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없애야 된다는 그 열망 절박함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게 삐끄덕삐끄덕한 것 같았었는데 네. 그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당 대표가 나와서 뭐 말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니, 저도 이제 그거 자체가 네. 문제라는 생각 맞아요. 전혀 안 하는데 왜 뉴스 공장이냐? 아니 중요한 게 음. 정청래 당대표가 네. 초선 의원들한테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네.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금 얘기는 저도 알아요. 네, 사람들이 네.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딴지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딴지일보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자주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 개혁을 설명하러 방송에 나가는 거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이만큼 이제 실망하셨던 분들, 뭐 배신감을 느꼈던 분들이 많은 입장에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안정제 역할이 거기가 된 거죠. 당대표께서 하신 건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나갔어요. 뉴스공장에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나가실 거면 다 나가셔야 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방송에 나갔어야 되는데 뉴스공장에만 나가버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판이 달아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뉴스공장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방송에서 저는 다 나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래서 좀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딴지만 본다는 이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시고 뉴스공장에만 나간다는 프레임에도 벗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며칠이 지난 지금 뉴스공장에만 나간 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갈등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저도 이제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언론에 대한 기호가 사실 분명한 분위기는 해요. 이제 저 출입할 때도 보면 그때도 이제 뉴스공장이 이제 초창기 김원준 씨가 여러 방송을 하셨지만은 그 예를 들면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구분을 명확하게 하신 분이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조선일보류의 방송에는 전혀 출연하지 않은 소신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가치 지향,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뉴스공장에 나갔다고 그 나쁜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다만 그 방송에서 이제 했던 말들이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평화적이지만 어떻을까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당정청이 오랜만에 아름다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그 안에 설명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좀 빼고 승전보식의 설명을 좀 제외하고 조금 더 평소보다 드라이하게 갔더라면은 청와대도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덜하고 당에서 반론을 가진 분들도 덜할 텐데 그렇게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승전보적인 용어를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고위원회의도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최고위원이 나오는 거고 청와대에서도 예를 들면 정무 라인이 잘했다는데 민정에서는 그럼 우리는 협의 안 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언어 선택에서 조금 더 약간 신중하면 어땠을까라는 사견을 갖습니다. 저는 뉴스공장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크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좀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그 비를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뭔가 개념 규정으로 들리게 상식적으로 이제 B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A에 속한 정청래 대표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왜 저한테 가르치시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공장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약간 좀 멀리서 지켜보면 뭔가 갈라파고스가 되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즘 얼마 되지 않지만 느끼는 게 저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계정이 크고 잘 그러니까 되니까 네, 잘 되니까 저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만약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말 지금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이 시점에 김어준 공장장이 어떠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만약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또 좋은 한 발자국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큰 거죠. 왜냐하면 저는 뉴스공장이 더 지금보다 단단하게 민주진영의 어쨌든 언론으로서 지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시민 작가도 원래 신경 안전자라고 많이 불리실 만큼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불쇼에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저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에게 신경 안전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A였나 봐 하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지금 A와 B와 C를 다 봉합해서 어쨌든 민주진영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앞으로의 30년의 민주당을 생각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ABC가 계속 갈라져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AS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는 AS가 정말 극심하게 필요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유시민 작가께서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우려가 크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 정소연 법무장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까지 한마디씩 다 그 부정적 인식이 갈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추측을 전제로 했죠. 네, 네. 이게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아 그러면 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저 부정적 씨앗을 심고 가는 이유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 국제 위기, 파병 하라지 그리고 뭐 온갖 게 지금 AI 시대에서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무게에 전쟁까지 일어났고 트럼프는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까지 다 고려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 곁에 있는 이 참모진들은 정말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의심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그 발언들이 나온 게 저는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날 매불쇼에서 그 실명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겠다고 제목이 딱 그렇게 맞아요. 있는데 네. 실명을 거론한 거는 좀 적절하진 않았다 그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도 보면서 굳이 저렇게 실명을 물론 그 실명들은 제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걸 예.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게 확인이 되고 정말 그걸 갖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되면은 뭐 말할지 몰라도 그냥 네. 심증만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데 자 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놀라운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쪽의 진영에서 오랫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사선을 같이 넘고 뜻을 같이 했고 방향을 한 방향을 달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설마. 네. 아니 설마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죠. 설마가 네. 아니지. 네. 끌어내리려 한다. 탄핵시키려 그거는 말도 안. 그거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 하나 이제 하면은 두 분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매불쇼 방송을 보면서 좀 사회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저는 최욱이라는 사람이 그 벤다이어름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 유시민 작가가 든 추측과 해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C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에 와 있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A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최욱 앵커가 가진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은 조국 혁신당 안과 상당히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든 시청자들을 모두를 불편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익 공유적 관점에서 C 포지션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김어준 공장장처럼 나는 A라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제가 사실은 그걸 존중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C이기 때문에 자꾸 조불쇼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최욱은 그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한테 어떤 말을 해줬어야 되냐? 유시민의 의도가 편을 가르는 갈라치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최욱 앵커라는 과거를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대학 때 학생운동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가치 지향의 인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 시사를 시작했을 때도 주변의 얘기가 같이 옆에서 브리핑하던 사람이 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진보 담론을 어렸을 때부터 설파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원래는 A, B, C 중에서 제가 보기엔 C도 아니고 원래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지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D라는 어떻게 보면은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가 방송을 통해서 시사를 알게 되면서 C로 왔고 C에서 가치 지향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러니까 B로 왔고 B에서 C로 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포지션 그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유시민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나 같은 D나 B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C를 거쳐 A가 될 수도 있고 A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화해의 언어를 유시민에게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들이 지금 오염된 형태로 편을 가르는 형태로 과연 소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민주 진영에 있는 소위 이제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죠. 고관여층들이 이제 보통 커뮤니티를 많이 하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 곳에 여유가 없어요. 그 곳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너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갈등이 극심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에 뭐 김어준 공장장에서 비판적인 사람이 나간다든지 또 반대로 뭐 소위 이제 반대 B의 뭐 이름 얘기할게요. 뭐 이슈 전판 사회, 뭐 한국일보 이슈 전파 사회 뭐 정청래 대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섞여야 좀 여유도 생기고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커뮤니티 갈등 수준을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A 보고 극좌라 그래요. A를 극좌라고 한다. B 보고 극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진영 내 갈등이 심각한데 이 갈등이 심각함이 예를 들어서 그 겸공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또 반대로 그 이제 이슈 전파에서 나온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서 저는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분당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당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있고.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되게 폭넓은 소통의 행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정청래 당대표한테도 필요하고 또 김어준 공장장한테도 필요하고 뭐 체육 앵커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한준호 의원이 그 뉴스공장에 대한 사견을 밝히면서도 이번 주에 방송에 나온 거는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얘기도 하고 그럼요. 공장장의 본심도 들어보고 이러면 서로 간에 이제 오해 사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된다는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동지잖아요. 동지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한준호 의원 그 엊그제 나왔잖아요. 잘 나왔어. 그래서 잘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네. 야 정말 안 나오면 어쩔까 고민 좀 있었거든요. 저도 나온대 안 나온대. 다른 사람 다 경지사 후보 나오는데 그런데 모르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잘 됐다. 아니, 그럼요. 안 다 나오면 아우러야지. 이상하죠.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부터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 잘 해석은 못 하겠습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 해석하는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저희 방송만 해도 홍사훈 쇼만 해도 거기 나오는 패널 중에서 뭐 누구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 사람은 김어준 공격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신인규 변호사 그 다 아실 대해서도, 테니까 네.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네. 왜 출연시키냐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네. 물론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 저희 스태프들이 말을 하더라고 제작진들이. 그래서 한번 상의를 했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목소리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하겠느냐.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 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요. 우리와 다른 네. 목소리를 그럼 아예 배척하고 듣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끼리만 그냥 낄낄거리고 거기서 하면은 그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느냐. 저 중간에서 이쪽 저쪽 저 국민의힘은 영 아닌 것 같고 저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아유 난 몰라 하고 이런 사람들 자꾸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효용성이 있고 이렇게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지. 그게 언론의 의무지. 넌 우리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목소리가 약간 달라. 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끼지 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린 그만해라. 그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나온다. 다만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조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비판은 저에 대한 비판도 얼마든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제 말이 모든 게 다 맞다는 거 아니잖아요. 저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비판이 아닌 비난과 조롱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대한 비판이 아닌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언어가 난무하는 패널들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는 안 된다.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좀 다 같이 언제 우리가 동지였지 언제 적이었었어. 네.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서로 저 새끼는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저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저 방송 시간 때문에 그 겸공에 자주는 못 나가지고 제가 가끔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3월 2일 날 주진우 선배 하는 방송에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간다고 했다가 우리 제가 프로도 좀 나오지. 아니 왜. 그럼 제 방송 못 하니까 못 나오는 건데 아니 못 가가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김은지 기자가 이제 주진우 선배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갔다고 했더니 작가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유 이재명 때문에 그러냐고. 근데 저는 진짜로 추워도 그게 아니었는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아니 정말 그분도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제가 혹시나 당일에 이렇게 대타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근데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 그렇게 오해할 만큼 이렇게 뭔가 고리라는 게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지향을 가진 방송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 작금의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슬프고 제가 홍상훈 선배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주진우 선배랑 사실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제가 공표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다만 개개 사안에 대해서 생각은 가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이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오해를 하니까 야 정말 그것도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그 마지막 부분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 같은 걸 내면서 이거 분노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마음조리 우려할 필요도 없다. 늘 그래왔듯이 곧 해결된다 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동지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이제 저쪽으로 그냥 가는 거고 같이 어차피 그 진정성만 있으면은 저는 다 같이 조만간 다 같이 아우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근데 있어요. 저도 이제